안녕하십니까. 김소은 치과의원의 김소은입니다. 지금은 그 3D 뷰어의 임플란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CT를 촬영하는 주된 목적이 사실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그런 치과 외래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어디에 어떤 임플란트를 심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3D 뷰어로 도움을 얻어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콘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요, 다음 같은 영상이 뜨는데요. 지금 같은 케이스는 45번 미싱 케이스입니다. 자, 임플란트를 계획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크로스탭을 이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탭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같은 영상이 나오는데요. 자, 크로스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악의 XR 뷰에서 하악의 센터 라인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공되는 자동화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제 만디블의 이 센터를 이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한 10초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크로스 뷰의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45번을 식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가 하방에 있는 하치조 신경관인데요. 하치조 신경관을 우리가 영상에서 확인을 해야 임플란트의 길이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치조 신경관을 우리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이 소프트웨어는 이 자동화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파노라마 뷰에 보시는 오토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오토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이 환자의 하치조 신경관, 좌우의 하치조 신경관을 그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 10초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10초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하치조 신경관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난 후에 이제 45번에 대한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하기 위해서 계획하기 위해서 식립될 위치에 크로스 라인을 둬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버티컬 라인을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과 유사한 그런 라인 방향으로 기울여서 위치를 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크로스 라인에 대한 뷰가 오른쪽 주황에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디블의 크로스 뷰가 보이고 대합치가 보이고 붉은 라인인 하치조 신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골의 폭과 가용한 골의 높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알기 위해서는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 길이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켜서 일단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지금 같은 한 13mm 정도 나옵니다. 자, 높이를 한번 측정해 보면 하치조 신경관까지 거의 한 20mm 정도까지 나오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최대한의 골 조직을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선정을 하게 되면 35번이니까요. 거의 한 지름이 4.0이나 한 4.5mm 정도도 가능하고 길이는 20mm까지 가능하니까 일반적으로 한 10mm 정도로 심는 걸로 이제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라인을 먼저 지워 볼까요? 예, 지우는 거는 자, 여기 아노테이션을 눌러서 yes를 누르면은 여기 수치가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뷰에 왼쪽에 보면 픽처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심고자 하는 부위와 임플란트 종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심고자 하는 부위는 45번을 45번을 클릭을 하게 되고, 자, 임플란트 종류는 덴티움 사이에 자, 수포라인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지름은 한 4.5로 이제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한 10mm 정도로 둬서 계획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지름 4.5에 길이 10mm의 수프라인의 그 아웃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 나타나는 이 픽처 영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제 대합되는 치아에 이제 펑셔널 커스 하방에 있는 것이 역학적으로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걸 움직여서 이제 펑셔널 커스에 두고, 자, 그리고 높이는 이제 치조골을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위치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울기도 우리가 기울여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코티컬 본에서 인게이지 되도록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걸 탄젠트 뷰, 왼쪽 상단에 있는 탄젠트 뷰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이 이제 가능하고요. 위치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파노라믹 뷰에서 자, 위치를 이제 방향과 길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인 확인은 바로 NPR 탭에서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NPR 탭에서 보시게 되면 방금 계획한 임플란트의 위치를 세 가지 XR 뷰, 사이스탈 뷰, 크로스 코로날 뷰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시는 이제 3차원적인 영상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위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임플란트의 자세한 어떤 정보는 임플란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왼쪽에 우리가 선택한 임플란트 정보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이제 파워풀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위치, 즉 임플란트를 위치하는 위치 주변에 이제 골질에 대한 정보인데요. 자,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픽처 그림이 있고, 픽처 그림 주변에 골질에 대한 정보를 이제 색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그 에이펙스 쪽에는 이제 황색 이제 색상이 보이는데요. 이제 D3 본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이 코로날 부분으로 갈수록, 플랫폼 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연두색, 즉 D2 본이 많은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골질도 예상을 하게 되면 수술 시에 이제 수술의 어떤 그 테크닉을 좀 달리해서 좀 더 이니셜 픽세이션을 이제 높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픽처 주변에 대한 영상을 이 세 가지 평면에 의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이게 돌려보면 우리가 이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그 골 조직에 대한 어떤 정보를 3차원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XR 뷰에서도 이제 주변에 골 조직이 충분히 있는지, 이 사이스탈 뷰에서도 이 골 조직이 충분히 있는지, 방향은 맞는지, 그리고 코너럴 뷰에서도 이제 방향이 맞는지, 이 길이도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방향이 우리가 조금 이 근심 방향으로 이 변화를 주고자 하면 이 코로날 뷰에서 이 둥근 원을 눌러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임플란트 픽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돌려봐서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골 조직이 충분히 있는지, 어떤 중요한 아나토미와 겹치지 않는지를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그런 임플란트의 위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그 계획된 임플란트를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환자에게 설명을 할 때는 좌측 상단에 이제 3차원적인 입체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치과에 와서 많은 관심사가 자기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회답을 지금처럼 이제 3차원적인 영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임플란트 플랫폼 주변에 이제 골 조직이 없다고 하면 이제 임플란트 수술 시 이제 골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이해, 또 골 이식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임플란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